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단 하나의 논문이 어떻게 인공지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야말로 여러분이 직접 논문을 한 줄 한 줄 읽은 것처럼 속속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AI를 보면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기술 하나가 딱 나왔길래 AI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똑똑해진 걸까요? 그 결정적인 한방, 그 돌파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정답이 바로 2017년에 구글 연구원들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라는 논문에 있습니다.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AI 혁명은요, 거의 전부 이 논문 한 편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논문을 제대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기존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체 뭔지, 이걸 구현한 트랜스포머의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성능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왜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문제, 기존 방식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언어 모델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건 순환신경망, 우리가 보통 RNN이라고 부르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RNN은요, 문장을 처리할 때 마치 사람이 글을 읽는 것처럼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요. 그러니까 첫 단어를 처리한 정보를 다음 단어한테 넘겨주고 또 그걸 그 다음 단어한테 넘겨주는 이런 식이었죠. 이게 바로 RNN의 아주 치명적인 한계였던 겁니다. 정보가 마치 긴 쇠사슬처럼 첫 단어에서 마지막 단어까지 한 칸 한 칸 전달되어야만 했으니까요.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요. 문장이 길어지면 맨 처음에 있던 정보는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일종의 장기 기억 상실 문제까지 생겼죠. 하지만 연구자들의 꿈은 완전 달랐어요. 문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쫙 펼쳐놓고 모든 단어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는 병렬 처리. 이 순차 처리라는 족쇄를 끊어내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순차성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논문 저자들이 내놓은 혁명적인 해결책, 바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용문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논문 초록의 첫 문장인데요, 이건. 당시 AI 연구계에 던져진 폭탄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순환과 컨볼루션을 완전히 없애고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에만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언어 모델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순차 처리 구조를 그냥 통째로 드러내버리자는 정말 대담하고 급진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그들이 제안한 핵심 무기가 바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문장 속의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문장 전체에 있는 모든 단어를 동시에 참고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단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단어랑 가장 관련이 깊은지 주목, 즉 어텐션에서 그 단어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거죠.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 사이에 거미줄 같은 연결망을 한 번에 쫙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구현됐는지 트랜스포머 모델의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뼈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논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큰 덩어리가 있고 오른쪽에 큰 덩어리가 있죠. 왼쪽이 바로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입력된 문장, 예를 들어 독일어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꾹 압축한 정보로 만들고요. 디코더는 인코더가 만들어준 이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문장,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을 한 단어씩 착착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인코더랑 디코더는 그냥 통짜 부품이 아니고요. 똑같이 생긴 층, 즉 레이어를 6개씩 차곡차곡 쌓아 올린 탑 같은 구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N6이라고 표현했죠. 정보를 한 번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6개 층을 거치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층은 2개의 핵심 엔진으로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모델의 심장인 멀티 헤드 어텐션이고 두 번째는 계산을 수행하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야말로 트랜스포머의 천재성이 폭발하는 부분입니다. 문장을 딱 한 번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어텐션 헤드가
각자 다른 관점으로 문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문장 하나를 던져주고 문법 전문가, 의미 분석 전문가, 문맥 파악 전문가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각자 분석 보고서를 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가 강둑에 앉아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한 헤드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고 다른 헤드는 강둑이 장소라는 걸 파악하고 또 다른 헤드는 앉아있다는 행동의 주체가 바로 그라는 걸 연결하는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원조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고용한 이 전문가 팀의 멤버는 바로 8명이었습니다. 8개의 어텐션 헤드가 8개의 다른 시각으로 문장을 동시에 파고들어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문맥을 파악해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순서대로 처리하는 RNN을 버리고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델이 나는 소년이다와 소년은 아이다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어의 순서 정보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논문의 해결책은 정말 기발합니다. 바로 위치 인코딩이라는 건데요. 단어들을 한 번에 처리하되 각 단어에다가 일종의 주소나 GPS 좌표 같은 걸 딱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첫 번째 단어야, 너는 세 번째 단어야 하고 알려주는 고유한 숫자 신호를 각 단어에 더해주는 거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신호를 사인과 코사인 같은 주기함수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덕분에 모델이 단어의 절대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저 단어보다 두 칸 앞에 있네 같은 상대적인 위치 관계까지 훨씬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트랜스포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논문에 나온 이 결과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기계번역 성능을 나타내는 BLU 점수에서 트랜스포머가 이전 최고 기록들을 그냥 가뿐히 넘어섰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전의 최고 모델들은 여러 모델을 합쳐서 겨우 만든 앙상블 모델이었는데 트랜스포머는 단일 모델 하나만으로 이들을 모두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훈련 비용이에요. 성능은 더 좋은데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은 이전 모델들의 정말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고작 8개의 GPU로 3.5일 만에 훈련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성능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걸 넘어서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더 좋으면서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논문의 표 1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표가 사실상 트랜스포머의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먼저 순차 연산을 한번 보시죠. RNN은 문장 길이가 10배 길어지면 처리 시간도 10배 늘어나는 이른바 ON입니다. 하지만 셀프 어텐션은요, 문장 길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딱 한 번에 끝납니다. 5일이죠. 바로 이 점이 GPU를 이용한 대규모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한 열쇠였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최대 경로 길이입니다. RNN은 문장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연결하려면 그 사이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죠. 정보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트랜스포머한테는 문장의 모든 단어가 바로 옆집 이웃 사촌입니다. 경로 길이가 1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진 단어라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 장문 이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혁명의 본질이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트랜스포머는 크게 세 가지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첫째, 더 이상 순차 처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둘째, 병렬화를 통해서 GPU의 성명을 최대로 활용해 모델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로 이 아키텍처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의 기본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어텐션은 기계가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언어를 넘어서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그 다음 어텐션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